안녕하세요. 기계학습 조교 한대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턴 프로젝트 1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턴 프로젝트는 1D, 2D, 3D 데이터를 피처로 기술하여 성능 향상을 봄으로써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2D 영상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기술하는 법을 다뤘습니다. 그동안 기계학습 수업에서 기하학습 수업에서 2D 영상은 단순히 밝기값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 회전이 되거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될 경우 그 머신러닝의 성능이 매우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BOV, BOVW라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 방법론을 토대로 그 영상 분류 분야의 혁신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핸드크래프트 피처도 잠시 딥뉴럴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이 BOVW 기반의 방법론들은 없어지고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방법론들의 피처계의 최고봉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칼텍 데이터셋에서 각 방법론들의 성능을 보면 단순히 밝기값만을 이용해 SVM을 돌린 것은 이틀째 수렴하지 않아서 성능을 볼 수 없었고요. BOVW를 가장 라이브한 방식으로 짜서 그 SVM을 돌릴 경우 37.5%의 베이스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다가 그 피처 노멀라이즈 혹은 이 피처를 그 피라미드화해서 스케일이 강연하도록 더해주거나 하면은 약 70% 정도의 성능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튜닝 없이 그, 딥 뉴럴 네트워크 중 비교적 몇 년 전에 나온 그 VGG 모델을 이 칼텍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지 않고 이미지넷으로 학습해둔 모델을 불러와다가 피처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거를 리니어 SVM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경우 약 79.96, 약 80% 정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딥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의 최고봉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칼텍 데이터셋으로 총 101개 이름과 같이 총 101개의 영상 데이터, 즉 라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영상 데이터, 그 모든 라벨과 상관없는 라벨이 102번째 라벨로 주어집니다. 원래는 각 클래스당 400장에서 800장까지의 영상이 모아져서 제공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트레인 영상은 30장씩, 그리고 테스트는 최대 20장씩을 선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칼텍 데이터셋의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리더보드에서 이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그 2D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고 1D로 눌러 써서 제공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은 그 CSV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할 거라 생각하여서 그렇게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의 베이스 방법론이었던 BOVW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코드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VW는 원래 BOVW라는 문서 분류를 위한 방법론을 재설계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림 1과 같이 각 영상의 특징을 추출한 후 그것을 모으고 각 영상과 비교하여 분포를 생성한 후 그것을 피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모든 영상의 특징점을 각각 추출한 후 그리고 그 특징점을 군집화한 후 클러스터 센터를 선정합니다. 이것을 비주얼 워드 혹은 코드북이라 부르는데요. 이 비주얼 워드
각각의 영상 특징점에 이 비주얼 워드가 각각의 특징점에 포함된 빈도로 측정해 이 히스토그램을 영상의 피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 히스토그램을 SVM을 통해 학습하여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각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BOW는 문서 내 단어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사용했다면 BOVW는 영상의 특징점의 분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특징점이란 것은 그림 3에서는 그 표현을 위해서 눈, 코, 입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회전 변환이나 스케일 변환 등의 강인한 코너 엣지와 같은 요소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론으로는 시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4-1은 시프트가 추출된 것을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그 오픈12 체계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그 특징점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프트가 환경 강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프트는 영상 내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그 특징점이 추출될 곳을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배경과 같은 곳에서 특징점이 추출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때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댄스 시프트라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 댄스 시프트는 그 영상 특징점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먼저 그 특징점이 뽑힐 부분을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미리 선정한 후에 그곳에서 특징점을 기술하게 됩니다. 네, 이,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두 개의 과- 방법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북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모든 영상에서 특징점을 검출한 후 그림 5와 같이 이렇게 모든 특징점을 모은 후에 이 모든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점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 모든 특징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K-민지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 K-민지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군집화의 중심을 얻고 이를 비주얼 워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동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과정은 K-민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센터, 즉 비주얼 워드를 얻은 후 이를 모든 시프트와 비교하여 히스토그램을 얻는 것인데요. 모든 특징점을 얻고 그리고 영상에 대해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히스토그램이 각 영상을 대표하는 원디 피처가 됩니다. 마지막 과정은 SVM을 학습시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진 피처 벡터를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SVM을 이용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각 클래스를 구분할 결정 경계를 찾고 이 결정 경계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프레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베이스 코드 정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드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톰 프로젝트 1에서는 여러분은 오픈CV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오픈CV는 다양한 영상, 동영상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상 칼라 변환, 그 RGB 영상을 회색 변환으로 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특징량, 그 시프트를 사용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 캐글에 깔려있는 기존의 오픈CV가 깔려있는데요. 하지만 그 버전이 제가 짜놓은 코드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 깔려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받는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과정이 과정이게 되는데요. 기존에 깔려있는 오픈CV를 언인스톨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픈CV를 버전에 맞춰서 깔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실행하고 이 CB가 3.4.2.17에 정확하게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제가 맞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empty 모듈 원인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불러오는 과정 함수인데요. 트레인 데이터는 이렇게 트레인 CSV 안에 각각의 클래스 그리고 그 안에 CSV가 있는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루트 트레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밑에 하위 파일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위를 여기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폴더가 클래스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네임과 제가 제공한 그 라벨2 인덱스를 활용해서 그 라벨 이 이름을 인덱스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구글은 라벨2 인덱스에 없기 때문에 102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 df 데이터 그 라벨2 인덱스 CSV에서 비교한 후 그리고 1을 더해서 인덱스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 라벨의 인덱스를 찾은 후에 이 CSV를 불러와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라벨에다가 라벨의 인덱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 CSV를 그 pd.pandas,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제공한 데이터는 원디 벡터이므로 그거를 2D 영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256, 256,3으로 리쉐이프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공된 거 아마 그 플로트 형태로 제공될 텐데 이거를 그 쉬프트에서 사용할 때는 유인트 팔로 변경시켜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인트 팔로 변경시켜줍니다. 그리고 쉬프트는 RGB 형태가 아니라 그레이 형태에서 한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컨버트 시켜주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원디 벡터를 2D 형태로 변경시킨 후에 그리고 이 리스트에 추가시키고 반복문을 돌린 다음에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럼 테스트 로더는 이렇게 테스트 로더 파일 안에 CSV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2번 돌리지 않고 바로 한 번만 돌려주게 됩니다. 솔팅된 이 테스트를 그 하위 폴더들을 다 불러와서 그 위에 트레인과 똑같이 데이터를 정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으로 해주고요. 사실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리쉐이프 하는 거나 이 CBT 컬러 이 부분만 잊지 않고 해주셨다면 쉽게 넘어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댄스 시프트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이 기존 시프트를 제가 제공해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곳이 비어 있었고요. 이곳이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댄스 시프트가 미리 키포인트가 추출될 곳을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곳에서 됩니다. 하면은 키포인트를 그 일정한 위치에서 미리 선정해 두고요. 그 선정한 키포인트를 이 컴퓨터 할 때 넣어줌으로써 그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디스크립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로더를 짤 때 유인트로 바꿨는데 그 여기서 또 유인트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약간의 버그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돌렸을 때 여기로 안 바꿔주면 오류가 떴던 상황이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어서 확실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유인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시프트 컴퓨터 할 때 그 리턴 값으로 2개를 안 받으셔서 중간중간에 오류가 뜬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하시면은 사실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T 모듈 3인데요. 코드북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과정은 K민즈가 그 제대로 된 군집 클러스터를 찾지 못해서 2시간 동안 약 2시간이란 시간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GPU를 사용하게 될 경우 20분이나 15분 이 정도까지 단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게 CPU에서 동작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베이스로는 CPU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그 피처가 원래는 그 3060-103 곱하기 3060, 1024, 128 형태로 그 이 빌드 코드북 함수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K민즈는 그 이렇게 3개 차원으로 아닌 그 2개의 차원으로 그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60 곱하기 1024, 128 형태로 리쉐이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넘파이로 변경시키고 그리고 리쉐이프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K민즈를 저희가 미리 정의해둔 클러스터 개수만큼 통해서 얘를 이닛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쉐이프한 피처를 K민즈를 통해서 핏하게 됩니다. 그럼 핏을 통해서 클러스터 센터가 아마 선정되었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선정된 클러스터 센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리 선정해둔 그 위에서 찾게 된 클러스터 센터와 그 디스크립터 한 장의 영상의 디스크립터를 비교해서 히스토그램을 쌓는 건데요. 이 VQ라는 라이브러리가 그 가장 유사 디스크립 두 개의 그 매트릭스를 비교해서 그 유사한 그 행렬의 인덱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 설명드리자면 그 1024,128과 200,128을 비교해서 어, 각각이 가장 유사한 것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사실 출력해서 보는 게 좀 더 확실한데 여러분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넘파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그 인덱스를 그 넘파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 빈도수를 분포를 찾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려웠거나 실수하게 될 만한 것은 이 리턴 값을 2개로 안 한 것인데요. 2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SVM이 정상 동작하지 않게 돼서 여러분이 오류가 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코드 여기서 리턴하게 되면은 이게 원디 벡터가 아니라 다르게 리턴이 돼서 그걸 원디 벡터로 플래튼하는 과정을 추가시켜 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SVM인데 사실 이 SVM은 이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좀 더 성능을 좀 더 올리고자 그리드 서치를 사용했는데요. SVM의 방법론 중 커널을 리니어로 사용하거나 RBF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고 그리고 C값을 총 5개를 줘서 그리드 서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SVM을 초기화한 후에 이 fit을 통해서 데이터와 라벨 넣고 그 결정 경계를 찾은 후에 이 결정 경계를 토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해서 프레딕을 얻고 최종적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네, 밑에 부분은 사실 위에 제대로 짰다면 바로바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모든 CSV를 읽어오고 그 후에
그 모든 데이터를 불러내 넘파이로 바꾸시고, 그리고 댄스 시프트에 대해서 변환한 후에, 그리고 코드북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북과 모든 댄스 시프트를 비교하여 그 히스토리 보호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 피처와 라벨을 입력으로 넣어서 결정 경계를 찾고, 그리고 엑스테스트를 결정 경계를 활용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서 프레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레딕을 통해 얻은 것을 CSV를 만들고 캐글에 제출하면 완료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텀프 1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